안녕하세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마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QM6 시승을 하기 위해서 수원에 와 있습니다. 차 제 뒤에 있는 게 QM6인데요. XM3가 올해 나왔잖아요. XM3가 나오기 전까지 르노 삼성의 매출의 절반을 책임지면서 브랜드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자동차이고요. 지금도 3월달에 국산차 판매량 순위 11위로 랭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도 인기 있는 차고, 국내 유일의 LPG SUV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인기 있는 차입니다. 차량 살펴보기 전에 시승차 제공해주신 분 좀 만나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니만큼 저희 악수는 좀 안 하고. 네, 요즘에 요걸로 많이 인사하던데 이렇게. 요거 많이 하시던데. 요것도요? 네. 이건 똑같은 거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피리스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중고차 딜러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고차 지금 영업하신 지 경력이 한 어느 정도, 몇 년?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되셨고. 네. 5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한 업체의 대표시니까.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하신 건데, 지금 여태까지 5년 동안 영업을 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기억나는 손님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유선통화로 20초 걸렸습니다. 딱. 네, 3천만 원짜리 고가 차량인데 20초 통화하고 계약금을 넣으신다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에 진실성이 좀 담겨 있다고 해가지고 목소리 듣고 이 사람한테는 차를 맡겨도 되겠다 해가지고 20초 만에. 네. 저도 이제 이 차를 시승하러 오기 전에 어떤 업체인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차량 소개도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되게 정직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20초 만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제 중고차 구매하면서 이런 점만은 꼭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상식 같은 게 혹시 이제 그 영업하시는 입장에서 요런 것만은 좀 손님이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일단은 내가 구매하려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고 오셔야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대에 이제 원하는 차종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구매하려는 차량의 시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0만 원 가량 차량을 500만 원에 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에 혹해서 이제 가는 것도 간혹가다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구매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이제 어떤 금액에 내가 살 것인지 그런 예산을 대략적으로 좀 잡아 오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제일 좋죠. 예산도 예산인데 이 차의 상태라든가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있죠. 일단은 예산을 맞춰서 왔으면 이제 그 예산에 맞는 차량을 이제 보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오감으로 다 느낍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은 차량을 이제 보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끼지만,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동을 켰을 때 엔진 소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엔진 후드를 열었을 때 나오는 냄새. 네. 거기서 이제 단내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누유가 많이 예상된 차량으로, 그런 거 이제 좀 피하셨으면 좋죠. 어떤 단내가 나면은 누유가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는 피하도록 하는 거, 그거 중요한 팁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QM6 지금 시승해 볼 모델인데요. 이 차의 장점과 단점을 좀 하나씩만 좀 뽑아 보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동급 모델로 따지면 이제 현기차, 이제 뭐 산타페라든지 뭐 소렌토 차량이 이제 동급 차량이 될 텐데, 사실 그 동급 모델보다도 현저하게 저렴한 이제 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신차가에서는 이제 3, 4 모델이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판매가는 지금 1,650 정도로. 1,650만 원이면 되게 괜찮네. 네. 17년식인데 1,650만 원이면은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단점 혹시?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삼성 모델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수리 비용 자체가 조금 많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기차보다도 장고장이 많이 없는 점. 네. 장고장이 많이 없다? 네. 자, 여기까지 인터뷰 좀 해봤는데요. 시승하면서 또 혹시 좋은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시승차를 제공해주신 분과 인터뷰 마쳤고요. 저는 이 차를 한번 좀 제대로 시승해보면서, 저도 이제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M6의 내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M6의 익스테리어는 적어도 디자인 면에서는 역대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SM6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6를 SUV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들어 대중 브랜드에서는 패밀리룩 전략이 약해지는 느낌인데 르노 삼성은 충실하게 해당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렵한 프론트라이트와 CCF 데일라이트의 존재감은 아주 뛰어납니다. 개성과 멋을 동시에 잡은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어지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레이아웃도 멋지게 꾸며져 있고요. 크롬 몰딩이 적절하게 받쳐줘서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니투드에 주름이 잡혀있어 두툼한 볼륨감도 잘 느껴집니다. 측면부를 보면 부드러운 선이 정말 잘 녹아들어 있어서 굉장히 유려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밸런스도 좋아 보이고요.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차체 사이즈가 약간 작은데 그리 작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울러 램프에서 일렬도어의 가니시까지 이어지는 크롬 라인과 벨트 라인 쪽의 크롬 몰딩을 통해 젊은 느낌의 차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C필러 쪽에서 테일 램프로 내려오는 라인을 두툼하게 가져가서 차체가 좀 넓어 보이도록 조치하였고요. 테일 램프는 SM6와 동일한 시그니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범퍼에는 크롬 몰딩을 통해 페이크 머플러 팁을 만들어놨고요. 진짜 머플러 팁은 범퍼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차체 크기는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작지만 트렁크 용량은 가장 크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저처럼 캠핑을 주로 다니는 분들이라면 아주 만족스러운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를 보면 약간 D컷으로 스타일링된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클러스터에는 7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와 같이 대형 디스플레이가 달린 것은 아니지만 깔끔한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에는 세로타입 8.7인치 정전식 터치스크린 AVN 모니터가 달려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을 전부 모니터 터치로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반응 속도가 괜찮았습니다. 궁조 컨트롤은 물리 버튼으로 제어하는데 배열이 심플하고 직관적이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기어레버 앞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곳에 시거잭 하나만 있습니다. USB와 aux 단자를 여기다 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해당 단자들은 전부 콘솔 박스 안쪽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콘솔 박스의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2열 좌석의 레그룸은 여유로운 편입니다. 폭이 약간 좁아서 3명 탑승 시 덩치가 좋은 사람이 가운데 앉는다면 좀 고생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바닥이 평평한 편이라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약간 반응이 살짝 늦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터보가 터지면서 토크감이 확 뿜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핸들링이 날카롭진 않아요. 그래도 편안한 주행은 가능할 것 같고 가벼운데 되게 가벼워요. 이게 핸들링이 가벼운데 어느 정도 담력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격은 거의 없어요. 유격은 거의 없고 또 확 꺾을 때 좌우 롤링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SUV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상주행에서 출력상의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 차가 최고 출력이 177마력이거든요. 일상주행에서는 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링 시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뭐 엄청 조용하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들링 시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요거는 뭐 디젤의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안에서 이제 차체 포지션을 딱 잡을 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기어 레버가 딱 돼 있고요. 착좌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타이트하게 몸을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좀 편안한 그 착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트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할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고요.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딱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M5 시승 때는 이 등에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게 불편했는데 이 차는 그러지도 않아요. 아이들링 시 약간 시끄러웠었는데 운전을 하면은 그런 소음은 거의 없어지고요. 무엇보다 이 차가 마음에 드는 건 제동 성능입니다. 전후륜이 모두 V디스크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 제동 성능이 끝까지 유지가 되면서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확실히 제압하는 느낌이에요. 브레이크 성능을 믿고 조금 세게 밟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밟아 볼게요. 이게 미션이 CVT 미션이에요. 역시 그 단수가 없다 보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죠. 저는 단수가 있는 미션이 탑재된 차량만 거의 타봤거든요. 이렇게 CVT 미션은 참 경험이 없어서 좀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RPM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기어 변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속도만 이렇게 좀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박진감 있는 그런 주행 성능? 그런 건 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독특한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산타페나 아니면 소렌토 같은 차와 비교한다면 그런 느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CBT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적응 못하고 일반 다단 미션처럼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연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차가 복합 연비가 한 11.6km 리터당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연비가 더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시내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타면은 한 리터당 10k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편안하게 주행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차입니다. 이 단이 바뀌면서 약간의 그 변속 충격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가 몸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고속 영역까지는 못 들어가 봤으니까 뭐 180, 200 이 정도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한 3, 40까지는 밟아왔어요. 근데 130, 40 정도에서도 되게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130, 40에서는 크게 뭐 불안감 없이 그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안락합니다. 그 정도 속도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XM3도 약간 좀 비슷한데 르노 삼성의 차들이 좀 폭이 좁아요. 실내 폭도 약간 좁아요. 이게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보통 요즘 차들은 이 도어 패널이 싹 돌면서 좀 약간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딱 직각으로 쳐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토 스탑앤고가 없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아이들링 시에 좀 시동이 꺼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동이 계속 켜져 있어요. 와, 어떤 소음인가 했더니 야, 이거 송풍 시트가 소음이 엄청나요. 송풍 시트를 끝까지 다 틀어놨었는데 송풍 시트 소음이 좀 있다는 거,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속 한 80km 정도? 이 정도 올라가면 풍절음은 조금 있어요. 풍절음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차를 사실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엄청 시끄럽다는 게 아니고 약간 소음이 조금 있네요. 몇 가지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산타페나 소렌토의 대항마로 그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제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숄더 라인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희한하게 이 사이드미러는 좀 높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위치가 좀 높아서 이 A필러랑 사이드미러 사이에 사각이 좀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단점입니다. 왜 이렇게 높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는 잘 보여요. 뒤는 잘 보이는데 이 시야를 이만큼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나 사람을 놓칠 경우가 간혹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사각이 생겨요. A필러도 얇은 게 아닌데 사이드미러도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밖에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이게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지션이 높아서 사각이 좀 있긴 하지만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뭐 사고가 날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높게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좀 높게 보면 그렇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타면은 진짜 안 보여요. 이렇게 타면 진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탈 때는 좀 포지션을 살짝 높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착오로 마무리 영상을 전부 날려먹어서 이렇게 별도 영상으로 QM6 시승에 대한 마무리 소감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 차는 좋은 디자인과 편안한 주행 성능을 지닌 패밀리 SUV입니다. 경쟁 모델에 비해 트렁크 적재 공간이 좀 더 넓다는 것이 매력이었고요. CBT 미션이 탑재된 차라 다른 SUV들과는 약간은 주행 질감이 좀 이질적이었어요. 이 부분도 뭐 적응을 잘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동 성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 거니까요. 그리고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 중고차 값이 좀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의 단점이 있긴 했지만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죠. 현대기아의 산타페나 소렌토가 싫으신 분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